가만있어 보자. 내가 이제 벅스를 찾아야 되지 또. 지금 세팅이 잘 안 돼요. 예,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방송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이즈 생겨요? 잡음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가 뭐지? 어떤 잡음? 찌지직? 멍미? 가만히 있어보자.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려면 음악 듣기 어디로 가야 되니? 그냥 여기서 검색하는 건가? 내 음악 이런 건 어디 가서 듣는 거야? 컴퓨터가 싹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돼.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가서 이게 지금 최근에 들은 노래라는 거지? 음악 소리 어때요? 너무 작은가? 소리 잘 들려요? 음악 소리? 마이크를 제대로 안 꽂았을 때의 소리다. 딱 좋아요? 다시. 그러면 음악 소리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그 녹화 시작하기 전에 아이씨, 머리 또 왜 이래? 지금 약간 그 잡음이 있다는 거죠? 잡음이 있고 음악 소리가 괜찮아요? 음악 소리하고 말 소리하고 균형이 잘 맞아요? 평소보다는 살짝 작지만 들을만 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아, 이 방송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소리 어떠세요? 들을만 하신가요? 음악 소리하고 말 소리하고 둘이 이렇게 적당하게 들리세요? 소리감이 조금 멀긴 하다. 그렇군요. 오케이. 지금 소리 괜찮아요? 들을만 해요? 예. 음악이 조금 커졌어? 이 정도면 됐나?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새로 조립한 컴퓨터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약간 방송 소리가 울려요. 근데 어때요? 울림 없이 잘 들리십니까? 네.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불타는 10미닛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의 방송 제작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티커로 망치부인 방송 1000명방을 만들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000명방 만드는 스티커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썼어. 다음 주부터는 다시 500명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화질이 너무 좋아서 이쁘게 보임. 큰일 났네. 근데 이건 화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기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눈에 뭐가 낀 거지. 뭐가 씌인 거야. 눈에 이제 그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망치도 그렇다라는. 자, 어저께 272위였던 망치부인 순위 오늘 135위로 올라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망치부인 방송 순위 지금 이제 저기 135위까지 올라갔어. 거의 절반을 올라간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절반씩 한번 올라가면 좋겠어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어저께 272위였는데, 오늘 135위 됐어요. 오케이, 땡큐. 땡큐 베리 망치. 제가 방송 장비를 이제 쭉 늘어놓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와서 그러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이폰 5, 6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2 두 개를 놓고 지금 방송 장비를 점검 중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가 망수르야? 그러는 거야. 만수르라고 무슨 부자가 있다며. 근데 내가 이제 그 아이폰, 5, 6 플러스에 아이패드 두 개를 놓고 방송 점검을 한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딸이 엄마가 망수르야?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 감수부자 우리 여비고님께 퀵뷰를 선물할게요. 자, 여기 지금 잠깐만 우리 여비고님 말고 우리 저기 지금 참새상 세월호님 와 계세요? 참새상 세월호님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참새상 세월호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여비고님하고, 여기 있다. 참새상 세월호님은, 사실 이제 우리 방송을, 그리고 여기 지금, 풍행공님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잠깐만, 이거 왜 이러냐. 풍행공님, 그리고 우리 참새상 세월호님, 그리고, 누구야. 여비고님, 풍행공님도 계십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퀵뷰로 선물하는 방법을 몰랐잖아. 퀵뷰 선물할 줄 몰랐는데, 지금 계세요? 이제 퀵뷰 선물할 줄 알아. 그냥 이렇게 누르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퀵뷰 선물하기가 있어. 내가 이제 이분들한테, 1년 동안 퀵뷰를 매달 선물할까 생각 중이야. 근데 지금 우리 풍행공님이 팟빵에 계속 올리셨는데 지금 팟빵에 올리던 내용이 안 올라가고 있다고 막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풍행공님이 망치부인 방송을 녹화하셔가지고 그걸 아이블로그라는 데다가 쭉 올리셨대. 근데 그 아이블로그 서비스가 종료가 됐다면서요. 예. 아이블로그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그 서버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플레이를 못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팟빵으로 망치부인 방송이 안 되고 있대요. 아이블로그가 망했어. 아이블로그가 뭔데 망해? 아이블로그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버에 올리던 걸 지금 못 올리게 되는 바람에, 그게 우리나라 거예요, 아이블로그가?
업로드 서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 아이블로그를 못 듣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망치부인 방송을 팟빵으로는 못 들어요. 팟빵으로는 못 듣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블로그에 올려서 그걸 팟빵으로 이렇게 링크를 시켰었나봐. 근데 아이블로그에 못 올라가서 지금 팟빵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방송을 다시 보는 방법은 유튜브로 보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채팅창까지 같이 있는 건 여비고님이 올리시는, 채팅창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는 여비고님이 올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채팅창이 안 올라가는 건 참세상 세월호님이 올리시는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때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튜브에서 망치부인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 그 유튜브에서 그냥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클릭한 게 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때,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또 까먹었어. 좀만 기다려봐봐. 알려줄게. 응. 그래서 네이버 요거를 즐겨찾기 해놓고, 즐겨찾기 해놓고, 줄차세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야, 유튜브.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기서 망치부인을 검색한단 말이야. 영어로 써도 딱 나와. 망치부인을 딱 검색을 하면 뭐니 너는? 이제 요렇게 하면서 이제 생방송 중에 뭐 이렇게 이제 뜨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거 뭐지? 가장 최근 건가? 조회수 5회밖에 없네. 7155회. 와, 뭐니? 2주 전 거 8291회. 일주일 전에 올린 게 7300번이나 봐요, 사람들이? 와. 근데 좌우지가 이제 이거를 필터, 나도 유튜브를 잘 몰라. 올릴 줄을 몰라갖고 우리 참사장님이 하시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필터를 눌러봐. 이 업로드, 유튜브에 필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를 누르면, 최근 방송. 이번 달을 누르면, 이번 달을 누르면, 쭉 이제 이번 달에 망치부인 방송한 내용이 뜨는 거야. 그 이번 달에 망치부인 방송한 내용이 쭉 뜨는 거고요. 왜냐면 내가 이번 주에는 방송을 어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필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또는 올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망치부인의 방송은 현재 이제 이 망치부인의 방송은요. 망치부인의 방송은 그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만 2가지 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나머지는 방송 다시 보기를 그러면 어디서 또 볼 수 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TV로 들어가시면 아프리카에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아프리카 TV에 가서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쭉쭉쭉 내려가면 방송 다시 보기가 있죠. 방송 다시 보기를 누르면 왜 아무것도 안 뜰까? 방송 다시 보기 아니야? 여기 있다. 방송 다시 보기를 눌러가지고 거꾸로 앉아있는 망치부인부터 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방송 다시 보기를 누르시면 망치부인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2주 동안에 했던 방송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지난 2주간의 방송은 다 볼 수 있고, 그 2주가 지난 방송은 못 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방송 다시 보기는 싱크가 안 맞다.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유튜브 말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프리카 방송 다시 보기를 볼 수밖에 없어.
라디오 팟은 뭐예요? 네. 라디오 팟이 뭐죠? 라디오 팟 83위. 라디오 팟이 뭔데? 저기, 망치 부인 방송이, 저기, 라디오 팟이란 데도 올라가요? 라디오 팟이 뭐지? 라디오 팟이 뭐야? 라디오 팟이라는 게, 라디오 팟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누가 저기 라디오 팟 83위는 누구야? 십자 드라이버님. 라디오 팟이 뭐예요? 몰라? 라디오 팟이 뭔데 100위 중 83위야? 그니까 지금 여기서 팟캐스트 같은 걸 지금 홍보하는 건가? 그 지금 팟빵에서 여전히 안 되죠? 라디오 팟에 올릴 수 있으면 팟빵으로 링크가 안 되나? 팟캐스트? 팟캐스트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라디오 팟이라는 걸로 가면 망치 부인의 지난 방송을 볼 수 있어요? 팟캐스트의 일종이고, 현재 1위가, 그거 팟빵하고 같은 거 아니야? 라디오 팟이라는 스마트폰으로 듣는 어플, 안드로이드 어플, 거기에 올라가는 거다. 근데 지금 이제 망치 부인이 거기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가만있어 보자. 이게 내가 왜 그 금지어 설정은 저기 플레이어가 바뀌어도 여전히 통하는 거죠. 예, 이어폰, 아이폰은 팟캐스트, 안드로이드는 라디오 팟. 그렇구나. 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여튼 팟캐스트에 저기 망치 부인이 못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12월 22일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12월 22일 이후의 방송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서버에. 그래서 좌우지간 팟캐스트로 올라가던 방송이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 풍행공님이라는 분이 나는 이걸 아프리카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모르고 내가 유튜브에 올리면 소리가 안 맞더라고. 근데 하여튼 나는 유튜브에 올릴 줄도 모르고 팟캐스트에 올릴 줄도 몰라요. 그래서 팟캐스트에 올리는 분은 풍행공님이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분은 참사장 세월호님하고 여비고님하고 두 분이신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분들이 그 두 분은 지금 유튜브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 팟캐스트에 올리시던 분들은 소리가 지금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버에다가 그 팟캐스트를 올리나 봐. 나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서버가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소리를 못 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스마트폰에서도 유튜브를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해서 이번 주 걸로 이렇게 들으시면 최근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12월 22일 이후로 12월 22일 이후로 지금 방송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12월 22일 이후에 24일, 26일 그리고 방송을 했거든요. 24일, 26일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일단 내가 그동안 방송을 안 한 것도 있고 24일, 그다음 26일 어저께 방송은 지금 이제 서버가 아이블로그가 망하는 바람에 그 이제 서버를 이전을 하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못 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이 못 드시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팟캐스트에서 못 듣겠다고 안 나온다고 계속 텔레그램으로 연락드려 주시는데 그 방법이 없어. 그 팟캐스트에 올리려면 어떤 서버인가 미리 올려야 되는 거죠. 나 그리고 이 옷은 잡음이 들려요? 이게 지금 잡음이 들린다. 지금 잡음이 좀 심해요? 가서 이게 지금 잡음이 심해진 건가? 아까보다 잡음 얘기가 많이 나오네? 잡음이 들리는 분들은 어떤 잡음이에요? 약간 이렇게 울리는 거지. 그 약간 잡음이 있는 사람들,
삐비빅 소리가 난다. 삐 그런 소리가 나요? 기계 소리 같은 게 들려. 왜 기계 소리가 들릴까? 윙 하는 소리, 잡음이 없다. 어, 하여튼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번 조절해 보세요. 나는 방법이 없어. 어, 따르륵 따르륵 그런 소리? 그건 뭔지 모르지 나는. 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미안해요. 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 뭐 때문일까? 나는 몰라. 그니까 이 잡음이 왜 생기는지 나도 몰라요. 예, 삐 소리하고, 뭐, 전자파 소리하고 이게 왜 들리는지 나는 몰라. 난 이게 지금, 스피커 불량? 그니까 내 스피커가 아니라 여러분 스피커의 불량인 거잖아. 잠깐만 있어봐. 이 마이크 소리가 지금, 용 마이크 아니고, 방법이 없어. 소리를, 약간 좀 줄여봐. 그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잡음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고 이러는 거야. 그게 이제 그쪽 사정이야. 나는 방법이 없어. 어. 지금 도저히 못 듣겠다. 손 들어봐. 블랙 걸어줄게. 잡음 때문에 도저히 방송을 들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봐. 내가 저기 블랙 걸어줄 테니까. 내가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분의 방송을 블랙 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들을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들릴 거야. 귀가 예민하거나 이어폰이 좋은 사람들은 들릴 수가 있어요. 예. 소리가 완전 깨끗해요. 화면처럼 맑아요. 다행이에요. 스피커를 맥심으로 올려도 잡음이 없다. 그래요? 하여튼 나는 원인을 몰라. 왜 그런지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각자 해결해.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 자꾸 시끄럽다고 그러면 강퇴시켜 버릴 거야. 잡음이 들려가지고 방송을 못 듣겠다 그러면 내가 강퇴시켜 버릴 거니까 알아서들 해. 내가 이제까지 아프리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노래 들려? 노래 들려? 내가 물 좀 떠갖고 올게. 물 떠오는 거 잊어버렸어. 카메라가 엄청 좋아졌죠? 네.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회선 상황도 나쁘고 컴퓨터 사양도 낮으면 그 고사양으로 갈수록 그걸 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800K로 하는 거야. 예. 그동안에 1000K였어요? 그래서 방송하기가 안 됐나? 방송 못 보는 사람이 많았나? 오늘은 들어오는 게 좀 편했어요? 아, 1000K로 했구나. 원래 800K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800K로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항상 800K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서는 내가 1000K로 해놨었나 보다. 그러니까 방송을 못 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안 된다. 들어와지질 않는다. 그동안 1000K로 했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800K로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이제 1000K로 내가 올렸었나 보지? 그러면서 아마 그래서 그동안 못 들어왔나?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오던 사람이 못 들어온 이유는 왜 우리 망치부인 방송 보기가 안 된다는, 예, 망치부인 방송 보기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계속 글을 보내. 그래서 그 사람이 많아도 못 들어오고, 생방송 때는 못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1000K로 방송해서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800K라도 괜찮죠? 800K라도 볼만하지? 새로운 별창인가? 나 원래 있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예뻐 보여? 예. 우리 무지개야? 무지갯빛이 중계방에서 나더러 새로운 별창이네. 내가 그렇게 예쁘단 얘기지? 눈은 높아가지고, 새끼. 근데 어때요? 800K로 봐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사양을 높이면, 그러니까 우리 화질을 높이면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는 못 봐요.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이 안 좋은 모바일로도 못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이파이 수준이 낮으면 못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카메라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로지텍 최신 버전이래. 예. 로지텍 카메라의 최신 버전이라서 그냥 이제 800K로 해도 굉장히 화질이 좋은 것 같아. 그죠? 화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800K로 쭉 하고, 가만있어 오늘도 못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가만있어 보자. 무슨 얘기지? 예. 큰 소리는 아니고, 가만있어 보자. 자, 지금 현재 방송, 그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에, 썼던 로지텍 카메라가 벌써 이제 그니까는 2011년 11월에 했으니까, 12년, 13년, 14년, 3년이 넘은 카메라였던 거야. 그래도 안 고장나고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조립을 하면서 새로운 카메라로 바꿔야 되겠다. 얘도 너무 오래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새 카메라로 바꿨는데, 새 카메라는 이거 지금 그냥 자동 초점이야. 그리고 그동안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왜 되게 막 심하게 밝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되게 보이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러면서 지금 그 인터넷 속도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사양이 낮고 회선이 안 좋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 데서나 다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소위 우리는 100메가급이 다 집집마다 들어와 있었잖아. 우리 10년째 100메가라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집에서 100메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보는 게 다 자연스러운데, 미국은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회선이면 굉장히 값이 비싸. 그게 이제 주로 산업용 T1이라는 인터넷 회선을 쓰지 않으면 아프리카 방송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내가 LA에서 방송할 때가 그 T1에다가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서 방송을 한 건데, 그때도 버퍼링이 있었잖아요. T1이라는 서비스에 그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 버퍼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때 우리 사장님 뵀을 때 얘기를 못 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 컴퓨터 쓰듯이 미국에서는 다수가 맥을 쓰는 거야.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를 쓰는데 이 맥 프로그램이 아프리카에 안 깔리는 거야. 맥으로는 아프리카를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윈도우를 깔지 않으면, 그러니까 윈도우를 뭐 그걸 탈옥이라든가 뭐 그래서 깔지 않으면 아프리카를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에 아프리카 서비스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할 때도 아이폰으로 방송을 하면, 내가 지금 아이폰을 방송하면 계속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 아이폰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전면 화면으로 돌리면, 화면을 전면으로 돌리면 얘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로 찍을 때는 정상인데 전면 카메라로 나를 찍으면 이게 뒤집어져. 그래서 이걸 벌써 내가 그러니까 미국 갔을 때였잖아. 미국 갔을 때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12월 초부터 아직도 못 고쳤어. 이걸 그 오류 수정을 아프리카로 애플로 보내도 그게 반영되는데 한 달 걸린다더니 지금 한 달 넘었는데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그 맥 컴퓨터는 왜 쓰느냐 하면,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컴퓨터로는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게 걸리잖아. 굉장히 심하게 바이러스가 걸리고 무슨 이렇게 해킹도 되게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애플 컴퓨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안드로이드용 바이러스가 안 먹는 거야. 안드로이드용 바이러스가 아예 못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 보안이 좋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유튜브 보는 사람, 그러니까 맥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접속이 되고, 그러니까 접속도 빨리 되고, 그리고 유튜브 보는 것도 되게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맥 컴퓨터가 굉장히 좋대. 그리고 이제 이 외부에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침투가 쉽지 않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들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가 애플 컴퓨터에 없다는 거지. 아프리카가 애플 컴퓨터에 없음으로 인하여 그 방송이 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데 이 노트북 컴퓨터가 그동안 방송하기가 안 됐어. 노트북 컴퓨터에서 방송하기가 안 됐는데 오늘 그것도 잡았어요. 그것도 지금 잠깐만. 에이씨, 뭐가 또 안 깔려. 예. 그래서 이제 노트북 컴퓨터도 방송하는 게 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외부에 나가게 되면, 바깥에 나가면 노트북 컴퓨터로 방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맥 컴퓨터용 아프리카 어플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앱스토어용으로 어플이 있어요. 아프리카 TV가. 근데 그게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앱이 아이폰용이 있고 아이패드용이 있잖아. 근데 맥북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맥북은 앱 까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대신에 해킹이 쉽지 않은 거지. 애플에서 CCTV 만들면 보안이 짱이겠다. 하여튼,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란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이 안정적이죠? 지금까지 굉장히 방송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방송하기에 이상한 화면이 뜨네. 방송하는 스튜디오에 이상한 숫자가 같이 뜨고 있어. 저건 뭘까? 일단,
이제 이 그 스튜디오에서 CPU 사용량을 같이 보여주는구나. 예. 예. 살이 빠지셨는가 보네요. 아니, 요즘에 왜 살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니까 얼굴살이 빠져갖고 배로 갔어. 그래서 배하고 허리살이 뽀대대하게 쪄가지고, 신랑이 맨날 뱃살 쪘다고 막 그러는데, 얼굴살은 많이 빠졌나봐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 얼굴살이 빠졌다고 자꾸 그러네? 네. 잡음이 아까보다 더 커졌다. 왜 그럴까? 아까보다 잡음이 더 커졌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내가 이걸로 한번 들어볼까? 예. 잡음이 더 커졌다는 님들, 잠깐만 기다려봐봐. 모바일이에요, 컴퓨터예요? 모바일이야, 컴퓨터야? 잡음이 더 커졌다는 사람. 잡음이 없다. 잡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잡음이 들리는 사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떻게 듣고 있는 거야? 뭘로 들어? 모바일. 자, 그러니까 잡음이 들리는 사람 손. 꽤 많이 들리네. 지금 컴퓨터하고 모바일이 다 들려요? 일단 소리를 줄이면 안 들려? 지지직거리는 소리하고 삐 소리하고 안 들리는데 나는? 아이패드는 삐 소리가 들리고 컴퓨터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일단 소리를 좀 줄여보세요.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거를 나는 지금 내가 아이폰으로 듣고 있거든요. 아이폰으로 듣고 있는데 삐 소리 안 들려. 소리를 중간 이상 키우니까 들리네. 소리를 중간 이상으로 올리니까, 예, 중간 이상으로 키우니까 막 삐 소리가 들리네. 근데 소리를 중간 정도로 넣으면 안 들려요. 예.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 잡음이 좀 있는데, 어때요? 중간 정도는 괜찮고, 지금 소리를 크게 하면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내 소리가 울리진 않잖아.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 소리가, 나는 지금 이쪽 귀로 들리는 거는 막 동굴 속에서 소리 내는 걸로 들려.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잡음이 들리는 분들은 저기 볼륨을 줄여주세요. 예. 잡음 때문에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볼륨을 좀 줄이시면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하우링이 없잖아. 내가 아침에 이제 아프리카 쪽하고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시청하기로는 하우링이 없다. 시청하기로는 울리는 소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야. 근데 내 거 지금 스피커로는 소리가 계속 울려요. 윙 하는 소리가 울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방송 듣는 게 괴로워. 스피커랑 마이크랑 가까이 있지 않아? 아니에요. 가까이 있지 않아요. 스피커는 지금 한 1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1m 정도 떨어져 있고, 하여튼,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잡음이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좀 낮춰주시고, 예. 그러니까 잡음이 들리시는 분들은 볼륨을 중간 이하로 낮추시면, 잡음이 지금 안 들려요. 근데 중간 이상으로 키우시면, 아니, 근데, 도대체 내 방송을 어떻게 볼륨을 중간 이상으로 듣지?
나는 시끄러워가지고 3분의 1 이상 못 듣겠던데? 내가 내 방송인데, 솔직히 나는 이거 내 방송을 3분의 1 이상 못 듣겠더라고, 볼륨을.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예.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보니까 볼륨을 중간 이상으로 해야 잡음이 들리는데, 아니, 어떻게 중간 이상으로 이 방송을 들어? 크게 들어. 아, 귀 먹어. 그러면 안 돼. 사실 이게 내 방송이지만, 나는 이게 내 방송인데, 나는 이게 참 들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이제 홍보를 듣고 이제 방송을 들으러 오는 거야. 들으러 왔다가 다 도망가는 이유를 난 이해하겠어. 아니, 무슨 진짜, 우리 친언니가 그러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고. 그리고 우리 언니도 내 방송을 안 들었어.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우리 동생 미용실을 가면, 우리 동생은 이제 일하면서 듣는다고 그냥 크게 틀어놔. 내가 너무 시끄러워갖고, 야, 나 있을 땐 듣지 마. 소리를 꺼놔. 끄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 이 방송이, 그 사람이 참고 듣기에 너무 커. 이건 그래서 그 많은 부부들이 나 때문에 막 싸운다며. 어떤 부인이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들으려고 방송을 딱 켰는데 볼륨이 최대였대. 남편한테 평생 처음 베개로 맞았대잖아. 네. 이게 이제 이 볼륨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망치부인 방송의 그 뭐라 그러나 특징이 뭐야? 호통. 막 소리를 지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면 우리 집 벽이 쩌렁쩌렁 울려. 이러다 우리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아파트 이게 난 벽에 진동이 느껴진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벽에서 이렇게 찌리링 하는 이 벽 자체에 진동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요즘에 좀 이상해. 내가 다가만 가면 기계가 고장난다 그랬었잖아. 다가만 가면 기계가 고장난다 그랬는데, 고장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잡음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잡음이 내 몸에서 나는 전자파일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가령 이렇게 귀 같은 데를 만지면, 찌릿찌릿하게, 그냥 내가 지금 아무런 전자기기에 접속이 안 돼 있는데,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느껴져. 그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잠잘 때, 그, 환자용 매트를 깔고 잔단 말이야. 그 환자용 매트를 깔고 자는데, 그 매트에서 전자파가 너무 많이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방송하는 이 상황 환경이 너무 전자파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러는 건지, 나 지금 바디로션도 발라, 지금. 근데 하여튼 이 찌릿찌릿한 거, 그게 사람들마다 있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 전기 매트를 가서 이렇게 쓸 때, 찌릿찌릿한 게 느껴지는 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몸에 전자파가 흐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자파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아니, 그러니까 특히 어떨 때, 그러니까 기계가 오작동을 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원래 안 틀었단 말이야, 오디오를. 근데 오디오가 막 돌아가. 내가, 뭐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이게 왜 내 차가 스마트 자동차야.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근데 갑자기 음악이 들려.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를 켜놓고 컴퓨터는 껐는데, 잘 들어봐. 스피커는 켜놓고 컴퓨터를 껐어.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스피커에서 윙 소리가 나. 내가 지나가면 컴퓨터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컴퓨터 꺼진 상태에서 이 스피커만 이제 파워가 켜져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컴퓨터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런 게 나타난 게 한 십몇 년 전인데, 우리 신랑이 이제 연수 갔을 때
내가 세탁기에 다가갔단 말이야. 아무 버튼도 안 눌렀는데 세탁기가 갑자기 번쩍번쩍번쩍 하더니 그 컴퓨터가 나가버렸어.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대. 그게 나갔어. 그래갖고 고쳤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자기가 막 들리는 거, 그러니까 막 그냥 CD 같은 게 막 나와. 내가 버튼 안 눌렀는데 소리, 그러니까 미디어를 안 켜고 가고 있는데 지가 막 음악이 나와. 그리고 집에서는 아이팟용 스피커 있잖아요. 아이팟 꽂아서 듣는 스피커. 그 납작한 데다 꽂는 거. 아이팟용 스피커를 켜놓고, 그러니까 아이팟용 스피커로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껐단 말이야. 끄고 한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막 그 애플이 막 돌아가. 마지막 들었던 음악이 계속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전기가 흐르나 봐. 옷 때문에. 아니야, 내가 수면 바지, 수면 잠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 때문에 그러겠어. 수면 바지도 합성섬유라서 그런가? 그만하고 본론 갑시다. 이게 본론이다. 어따 대고 본론 갑시다야. 꼭 저런 애들이 본론 가면 딴 얘기 하잖아. 이게 본론이다. 어따 대고 시킴질이야. 하여간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근데 그런 게 있어. 왜 여러분 악몽을 꾸는 이유 알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악몽을 많이 꾼다. 잠자면서 악몽을 많이 꾸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똑바로 누워 잘 때 되게 힘들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침대 주변에서 두 가지를 없애야 돼. 침대 주변에서 두 가지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가 금속, 하나가 금속이고요. 하나가 돌이에요. 가령 그 돌 같은 거 있잖아. 돌에도 그 철분이 있는 거야. 돌에도 철분 성분이 있는데 그 돌에 있는 철분 성분이 그 혈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야. 돌침대에도 그 철분이 있는 돌이면 악몽을 꿀 수 있어요. 돌침대 중에서도 왜 돌침대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황토냐 아니면 무슨 뭐 자수정이냐. 돌침대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철성분이 문제야. 철성분이. 그러니까 왜 침대 프레임이 철제인 경우, 침대 프레임이 막 공주 침대처럼 돼 있는 철제 침대인 경우 악몽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잠자는데 옆에 무슨 철제 의자라든가 그런 게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이 혈류에 방해가 되는 거야.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그러면 이제 심장이 덜그덕거리면서 그 악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하고 그러니까 금속 재질하고 돌 성분, 그러니까 돌 중에서도 왜 화강암 같은 거 있잖아. 화강암 같은 거 안에 철 성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돌 성분을 피해야 돼.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흉가 있잖아. 귀신이 나온다라고 막 고발이 된 유명한 폐가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폐가들을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거대한 암맥이 흐르는 거지. 거대한 암석에 맥이 있는데 그 암석의 맥을 따라서 흉가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흉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자꾸만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잠잘 때 잠잘 때 막 그 악몽을 꾸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대한 암맥에 의해서 그 바위의 맥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지금 우리 딸도 그런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아파트 주변이라면 여러분이 잠자는 침대가 엘리베이터하고 가까운가를 한번 보세요. 그 엘리베이터하고 가까우면 사실은 이게 이 엘리베이터가 통으로 그 쇳덩어리가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랑 가까운 벽에 침대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랑 가까운 벽에 침대가 있으면 이게 또 잠을 잘 못 자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잠잘 때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내가 전기에 되게 예민하다 그랬잖아. 그냥 휴대폰을 들고 있을 때는 이 전기가 안 흘러. 그런데 휴대폰에 충전할 때 있죠. 휴대폰에 충전할 때 이렇게 한번 만져봐. 찌릿찌릿해. 그 충전 잭을 꽂아놓은 병원가? 갔다 와. 예. 이 충전 잭을 꽂아놓으면 전자파가 굉장히 증폭이 돼. 그래서 충전하는 상태에서, 예. 충전하는 상태에서 절대 침대에다 놓고 자면 안 된다고. 머리맡에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 잠잘 때 머리맡에 휴대폰 충전해갖고 놓고 자잖아. 그게 뇌종양 걸린다고. 뇌종양 걸려. 그러니까 잠잘 때 그 충전하는 전화기를 내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가령 나무 의자라든가 나무 테이블 같은 데로 옮겨가지고 절연시켜야 돼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있잖아. 침대 스프링이 철제야. 그래서 침대에다가 그 전자파가 흐르는 전화기를 충전해 놓고 자잖아. 그러면 이게 쇠를 통해서 전자파가 몸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전화기 충전하는 거를 머리맡에 두고 자지 말라고. 그거 상식이야. 과학 상식. 가까이 두고 자면 안 돼. 그거 내가 만져보니까 정말 충전 중인 전화기에서는 엄청난 전자파가 나와. 엄청난. 예. 또 되게 막 이게 찌릿찌릿한 거 이제 전기 통한다는 그 정도로 심해. 내가 되게 민감해서 그걸 느끼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돌 암맥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걸 되게 잘 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 어느 아파트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아기가 안 커. 아기가 28개월이라는데 키가 되게 돌쟁이만한 거야. 그리고 애가 계속 운대는 거야. 그리고 막 식구들이 아프대. 그래서 그 집에 왜 이렇게 아플까?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거실 가운데 부분을 지나갈 때 몸에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 그래갖고 그 소름이 끼치는 선을 찾아가지고 쭉 갔더니 아파트 앞에 큰 돌이 있는 거야. 바로 아파트 맞은편에 거대한 이제 아주 큰 무슨 이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암벽 같은 게 있는데 그 암벽이 굉장히 막 색깔이 진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암맥의 맥이 암맥이지 암맥. 바위의 맥이 그 집을 관통하고 있는 거야. 그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사 간 다음에는 식구들이 아프지도 않고, 예. 그 식구들이 아프지도 않고 아이가 잘 컸어.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옛날에 우리 경희대는 옛날에 그 학생회관 밑에 축구부 기숙사가 있었어. 그리고 축구부 기숙사하고 경희고등학교 사이에 언덕길이 있는데 외대에서 올라가는 외대 뒷골목을 타고 쭉 올라가면 이제 경희대 가는 후문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외대 뒷골목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경희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뒷문이 있어. 근데 그 경희고등학교 쪽 뒷문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학생회관 바로 옆에 있는 그 문으로 가다 보면 언덕배기가 있는데 그 언덕을 올라갈 때 막 심장이 너무 아픈 거야. 땅바닥에 막 매달릴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가 수맥이 흐른대. 수맥이 흘러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자는 애들이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딜 가든지 그런 내가 이제 되게 몸이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체질이 몸이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아유, 너네 선생님을 왜 여기서 찾아? 내가 그렇게 막 선생님으로 보여?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감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질이 뭐냐면,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 한의학적으로 볼 때 신장이 물을 관리하고 심장이 불을 관리하는데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래. 한의학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심장과 신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랬잖아. 비가 올래나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비가 올려나 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무슨 기상예보에는 없는데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막 저기 기상청에서 비가 올 거라고 막 그러는데 비 안 와. 그럼 안 오잖아. 그게 이제 내가 몸속에 있는 안테나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어떤 변화나 흐름 이런 거를 되게 느끼는 거지. 뭔지 모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되게 빨리 느끼는 거야.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특히 이런 경우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감을 못 잡어. 가령 뭐 로또 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못해.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거는 분명한 예감이 있어. 막 불안정하고 되게 불안해지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딱 들면 반드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 나는 정치한 적 없어. 나 의원도 아니야.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이고, 나는 정치한 사람 아니야. 그걸 보고 신기라 그런대요. 그걸 보고 신기라 그러는 거야. 소위 이제 식스센스, 6번째 감각. 그러니까 이제 감각은 감각인데 그 아무나 있지 않은 감각. 그게 이제 식스센스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감각이 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왜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 무당 같은 사람들 중에 용한 무당 그러면 아이고 뭐 때문에 왔지? 그러면 딱딱 맞추잖아. 그게 이제 나 같은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보면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 과거가 뭐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떻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문제구나 이런 느낌이 와.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를 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의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느냐? 못 봐. 왜 못 보느냐? 그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이클이 발달된 거야. 사이클. 그래서 그 상대방의 사이클을 읽어. 상대방의 사이클을 읽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 사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 과연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아냐,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점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점 보러 가지 마라.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는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추는 거라고. 그거는 이 사람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사이클을 읽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신체적인 작동인 거야. 신체적인 작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감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대충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용한 무당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없어. 용한 무당은 없는 거야. 그냥 몸의 신체적인 안테나가 발달이 돼서 당신의 과거를 알 뿐이야.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미래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 알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제 얘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미래는 내가 결정해. 가령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 씨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한 사람 있잖아. 아무것도 안 돼. 정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입에 달고 있는 사람 있어. 아유 재수 없어. 재수가 없을래니 아우 재수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돼. 정말 자기 말대로 돼요. 자기 말대로, 자기가 되는 일이 없어. 안 될 거야. 설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안 돼. 근데 기다릴 거야. 기다리면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잖아. 될 거야.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잖아. 믿음대로 돼. 정말. 이건 나의 경험이야.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반드시 나쁘게 됐고, 좋게 얘기하면
반드시 좋게 됐어. 그냥 이거 그 책도 있잖아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쓴 거잖아. 그 책 내용도 결국 뭐예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시크릿에 나왔던가? 하여튼 된다고 믿든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해서 벙어리. 예, 우리 방송은요. 예, 정말 죄송해요. 101개부터는 벙어리를 드려요. 너무 망치 부인이 그 별풍선이 좋아가지고 그 별풍선만 보면 막 너무나 환장을 해서 별풍선만 달라고 그럴까봐 101개부터 벙어리. 예, 앞으로는 이렇게 100개씩 나눠 쏘시면 못 본 척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좌우지가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이 말이 필요한 때야. 내가 왠지 느낌이 오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뭐, 안맥 이야기, 이게 다 연결된 얘기야. 그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뭐, 왜 컴퓨터가 안 되고, 전자파가 흐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얘기가 이게 좀 다 통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왜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야. 여러분이 볼 때 인트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방송할 때 내가 인트로를 할 때 그 인트로가 아무 관계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이 인트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인트로예요. 그거 왜 중요한 얘기냐.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내년쯤 되면 우리 경제에 폭탄이 터질 거란 얘기가 있어. 내년 정도가 되면 경제적 폭탄이 터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외국발 경기 침체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되게 오래된 침체,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되고 있잖아. 2007년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그러니까 2001년 이 정도죠.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지금 10몇 년째 세계가 장기 침체 중이야. 세계적으로 특히 경제 선진국들 있잖아.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들이 지금 2000년대 이후로 경기가 계속 안 좋아. 경제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고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관심들도 되게 커지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봤는데 뭔가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통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다 통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오늘의 나의 인트로도 사실은 이게 인트로가 아니야. 이게 본론이에요. 진짜 본론이야. 자, 저는요, 별풍선을 쐈을 때, 제가 별풍선에 즉시 반응을 안 해요. 예, 100개까지는 못 본 척 한다 그랬잖아요. 네, 100개까지는 못 본 척 하고, 100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벙어리를 주잖아. 말할 때 내가 별풍선 쐈다고,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맥이 끊겨.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조금 아까 그럼 왜 300개에 대해서 반응을 했느냐 하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갈게요. 이게 또 우리 망치 부인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광고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게 우리 망치 부인 방송에는 별풍선 제한이 있어요. 별풍선 제한을 왜 두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망치 부인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요. 별풍선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별풍선만 세다가 망할 수도 있어. 내가 사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막 돈 생각만 하고 오늘은 별풍선 몇 개 들어왔을까? 별풍선 누가 많이 쏘지? 그것만 생각하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야. 중심을.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별풍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풍선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별풍선이 좋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규제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 내면의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그 이번에 어저께 내가 얘기했던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의 호의를 무시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돈을 얼마를 내가지고 나를 초청을 했는데 나를 초청하는 비용 얼마를 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이 별풍선을 막 쏘면서 별풍선을 쏜 다음에 자기가 별풍선을 쏜 걸 가지고 그 잔소리를 하는 거야. 가령 예쁜 여자 BJ들더러 밥을 먹자고 하거나 나한테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별풍선을 갑자기 5만 개가 아니라 500개를 쐈어. 별풍선을 500개를 쐈어. 갑자기. 그러더니만 밥을 먹자는 거야. 그리고 바로 블랙 걸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방에 규정이 생긴 거야. 5만 개는 누구도 쏜 적이 없어. 500개를 쏘더니만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블랙을 걸어버렸어.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에서는 옛날에 2008년에는 10개까지밖에 못 쐈어요. 10개 이상 쏘면 벙어리였어. 근데 이제 그랬더니만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건 내가 별풍선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규정을 둔 건데 별풍선 자체가 나쁜 것처럼 막 누가 비난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100개까지는 못 본 척. 100개까지는 쏴도 못 본 척하고 101개부터 벙어리. 그래서 101개부터 999개까지는 벙어리예요. 근데 1000개를 한꺼번에 쐈다. 그건 강퇴야. 1000개를 쏘면 강퇴를 해. 왜 그러냐. 보통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1000개를 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1000개를 또 쏴. 그러면서 하룻밤에 막 별풍선을 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별풍선을 막 쏴놓고 그 BJ한테 지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 근데 그걸 거절하잖아. 그럼 별풍선을 무슨 환불을 하라는 둥 시비를 걸어. 그래서 나는 1000개를 쏘면 딱 강퇴시켜버리는 거야. 환불하라는 얘기 못하게 환불하라는 얘기 할까봐 강퇴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000개 이상 쏘면 강퇴야. 그 다음에 9999개까지는 강퇴인데 누가 10,000개를 쐈다. 그럼 블랙이야. 글도 못 쓰게 해. 그 만 개를 쏘면 나중에 그거 환불하라고 막 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10,000개를 환불하려면 이게 아프리카에서 띄어먹고 나라에 세금 내고 그럼 내가 받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걔는 여기 10,000개만큼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10,000개는 블랙이야. 나한테 말 못 걸게 그냥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망치부인 방송은 내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01개부터 벙어리. 그 다음에 그 1000개부터 강퇴. 10,000개는 블랙.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프리카에 옛날에 시사방송이 되게 많았어요. 아프리카의 시사방송이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그 오프 모임을 같이 해갖고 되게 그 잘 나가던 방송들이 많았는데 그 방송들이 싹 사라졌어. 왜 사라졌냐? 요게 연관되어 있어. 지금하고. 그 방송들이 사라진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08년 8월부터 사라져. 2008년 7, 8월에 사라지는데 원래 2008년 5월달까지 4월달까지는 아프리카의 시사방송이 나밖에 없었어. 2008년 4월달까지 아프리카의 시사방송은 나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이제 5월달에 광우병 집회 갔다 와가지고 그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망치부인 방송이 이제 촛불 집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망치부인 방송을 본 사람들이 현장에 막 나간 거야. 현장에 나갔다 오고 막 카메라를 막 사람들이 서로 사주고 막 그래. 그럼 꼭 그런다? 카메라가 뭐 고장이 났다. 카메라 한 대가 몇백만 원이야. 그럼 막 이 시청자들이 막 격분이 돼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값을 막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카메라도 시청자한테 얻고 그 당시에 사람들 갖고 다니던 카메라가 보통 600만 원이었어. 600만 원짜리 카메라에다가 노트북에다가 막 그 라이브로 연결을 해가지고 막 다녀. 그래서 그게 무거우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 따라다니고 막 열댓 명씩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런 시사방송들이 막 늘어나. 그럼 이제 그런 시사방송들에는 보통 막 3, 4천 명들이 보고 그 집회할 때 3, 4천 명이 보고 막 난리가 났었어. 아유 지금 145만 원짜리는 2010년 이후에 나온 거고 2008년에 캠코더는 600만 원짜리 전문 방송용 준 방송용으로 했었어.
근데 꼭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막 캠코더가 맨날 집회 나갔다가 망가졌다, 노트북이 망가졌다, 그러면서 맨 장비 사달라 그래. 장비값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장비값을 막 별풍선으로 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별풍선을 받은 그 BJ들이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번 거야. 별풍선으로 몇천만 원씩 번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막 특히 또 후원 계좌를 또 걸어. 후원 계좌를 또 막 그 한쪽에다가 걸어 놓으면 돈으로 막 생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갖고 원래는 시사방송이 없었는데 5월달, 6월달에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요. 6월달에서 7월달까지 얼마나 그 방송이 막 흥행는지 몰라. 촛불 이렇게 치면 방송이 막 20개씩, 30개씩 떴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8월달이 되면서 이 방송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8월달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그 광우병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우병에 대해서 8월달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까지 열심히 싸웠어. 그래서 7월 초에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정리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걸로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국산 소고기 문제는 계속해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7월 초에 승리적으로 끝낼 수 있는 대회를 못하게 하고 8월달까지 이어간 거야. 근데 이게 끝내야 될 때 안 끝내고 계속 이어가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야.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을 해. 그럼 이제 지치면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근데 맨날 뭐가 고장났다는 얘기하면서 자꾸만 뭐 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을 했어. 점점 떠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야. 근데 주로 어떤 싸움이 나냐? 매니저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열혈 팬들끼리 이간질이 되거나 열혈 팬들하고 매니저가 싸우거나 열혈 팬끼리 싸우거나 매니저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매니저하고 그 방장이 싸우거나 이러면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꼭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별풍선 몇 개 쐈는데 그 얘기가 나와. 자기가 별풍선을 얼마나 많이 쐈는데 자기 말 안 듣느냐.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런 방은 다 망했어. 그런 방은 다 망한 거야. 그러면서 꼭 오프라인에서 밥 사고 술 사고 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밥 사고 돈 쓰는 그 사람들이 문제야. 사람들이 돈을 쓸 때는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단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 누군가 사람들 오픈 모임에 모였을 때 밥 사고 술을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밥 사고 술을 사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항상 그래. 그래서 이런 데 와가지고 밥 사겠다, 술 사겠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꼭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방송에서 열혈 팬들은 별풍선 이렇게 많이 쏜 사람들이 아니야. 워낙 이렇게 많이 쏘면 내가 놀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가령 뭐, 망치부인한테 1000개를 쏘고 싶은데, 망치부인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망치부인 자는 거 확인하고 몰래 쏘고 튀거다. 그런 식이지. 절대 막 우리 생방송 중에 그렇게 쏘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규칙이야. 그래야 열혈 팬이 되는데 오래 걸려. 열혈 팬이 되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방에서 빨간색으로 채팅하면서 분위기를 좌지우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별풍선에 대한 우리 방은 규제가 있어. 근데 지난 9월달에 내가 고소고발 당했잖아. 그렇게 누가 날 고소고발을 하면 그럴 때는 별풍선 제한을 풀어. 왜? 소송비 마련을 위해서.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는 별풍선 제한을 풀고 그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끝나면 다시 별풍선 제한을 두는 거야. 그래서 별풍선 제한을 다시 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또 하나의 이유. 별풍선에 대한 그 제한을 둔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별풍선이 다 돈이야. 여러분 모르죠? 망치부인이 하루에 몇 개 받았는지 나는 몰라도 지는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걸 다 더하고 앉아 있는 거야.
본방에 앉아가지고 별풍선을 중계방에 쏜 것도 다 본방에 뜨거든. 그거를 다 더해서 망치 부인이 오늘 몇 개 받았다 이걸 세고 있어. 그럼 망치 부인이 별풍선 나는 몇 개 받았는지 몰라도 걔는 알아. 그런 애들이 나중에 망치 부인이 별풍선 몇 개 받았다 이런 걸 또 써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야. 질투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망치 부인이 돈도 많이 번다. 그리고 막 망치 부인한테 막 사람들이 멋있어요, 예뻐요, 막 이러면 그거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야. 진짜. 특히 팬들이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당해본 사람은 알아. 가족끼리가 가장 경쟁심이 심해. 형제간에. 부모의 사랑을 놓고 가족들이 가장 경쟁을 심하게 해요. 형제끼리. 부모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그래서 어려서 공부 못했던 자식이 부모한테 제일 잘해. 되게 효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가 볼 때는 제일 모자라 보였는데 얘가 제일 나한테 잘한다. 그게 일종의 경쟁심이야.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자식들이 막 사이가 안 좋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 끝날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래. 자식들이 사이가 안 좋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를 놓고 경쟁하던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집이 많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해. 그러니까 부모를 놓고 부모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왜 열혈 팬들이나 매니저들이 사고가 나냐? 매니저들이 왜 매니저야? 방장이 인정하니까 매니저잖아. 방장이 인정한 매니저는 사실 그걸 보면 그 방장이 그만큼 아꼈다는 거거든. 그럼 매니저들끼리 누가 더 방장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더 방장의 신뢰를 받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럼 열혈팬은 또 뭐야? 방장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방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BJ한테 막 돈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잖아. 그만큼 사랑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이 심하잖아. 그러면 그만큼 돌려받길 원해. 결국은 뭐냐? 그 준 만큼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게 열혈 팬들은 방장에게 요구가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요구 때문에 근데 그 요구를 다 해줄 수가 없거든. 그 요구대로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방장은.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바라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이 도는 거거든. 질투심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돌아가지고서는 거기서 막 싸움이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투심을 없애는 것이 망치부인의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는 별풍선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물론 100개 이하로는 많이 싸도 아무 소리 안 해. 100개 이하로 하루에 몇 번을 써도 아무 소리 안 해. 다만 내가 많이 쌌다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아는 척은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팬하고 그 새로 들어온 시청자하고 싸움이 났어. 그러면 새로 들어온 시청자는 강태인데 팬은 블랙이야. 이게 어디서 팬 딱지 달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게 진상 손님이라 그러면서 그 팬 딱지 달고 시청자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시비 걸면 이런 진상 새끼를 봤나? 그러면서 블랙 걸어. 왜냐? 이게 이제 꼭 팬 딱지를 달고 나면 사람이 변해. 팬이 아닐 때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팬이 된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거야. 마치 지가 상위 계급이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시킴질을 해. 누구 내쫓으세요. 누구 벙어리 주세요. 우리 방에서 누구더러 내쫓아라 벙어리 줘라 이렇게 누구 시킴질 하잖아. 그럼 블랙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매니저한테 시비 걸다가 쫓겨났어. 그러면 또 떡하니 글을 올려요. 뭐 방명록이나 시청자 의견란에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막 비방하는 글을 써. 그럼 블랙이야. 그냥 매니저랑 싸우다가 강퇴가 됐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지. 그 매니저에 문제가 있다라 하면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럼 걔는 블랙이야. 왜? 사실 내가 방장을 하면 내가 직접 내쫓을 때도 무고한 사람을 많이 내쫓아. 내가 직접 내쫓아도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내쫓김을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니저가 옳기 때문에 걔를 블랙 거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잘못할 수 있다니까. 내가 방장하면서도 잘못을 하는데 매니저가 신이냐? 매니저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 근데 한 번 실수는 넘어가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막 올라가면서 그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해버리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말이 섞여버리면 그 방장이 오해를 하고 블랙을 주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별풍선 규제한다는데 왜 나와서 지랄들이지? 예.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매니저들이 채팅창을 쭉 보다가 실수로 강퇴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강퇴시켰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자기 강퇴시켰다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결국은 망치 부인하고 매니저 사이를 이간질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은 매니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은 무조건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매니저가 100%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매니저가 잘못했다라고 글을 쓰면 너는 블랙이야. 그게 우리 방송의 원칙. 그 다음에 싸우면 둘 다 강퇴 블랙이야. 아프리카에 보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채팅창을 가만히 보면 누가 뭔 말만 하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너 국정원이지 뭐 알바지 이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 근데 내가 볼 땐 네가 알바 같아.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누군 또 쪽지로 딱 쪽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치 부인님 새벽녘에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방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니까 그때 자기를 매니저를 좀 시켜달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새벽에 방 관리를 확실하게 해준다고. 우리 방송은 일부러 새벽에 매니저를 안 두는 거야. 왜 새벽에 매니저를 안 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냅두느냐 하면 새벽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언뜻 던진 말 중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 중요한 정보들이 많고 또 그 시간에 와가지고 주로 이렇게 방송에 와서 막 악플을 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와서 욕하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얘네들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망치 부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새벽녘에 와가지고 막 개소리 새소리를 막 하지만 개소리 새소리를 하면서라도 망치 부인 방송을 언뜻 들어두면 들어둔 게 나중에 얘네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한테 와서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대가 새벽녘에 와서 개소리하고 새소리하는 애들이 결국은 또 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새벽녘에는 그러니까 생방송 이외에는 웬만하면 매니저를 두지 않아요.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생방송 끝난 매니저들이 싹 사라지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잠수 타고 있다가 계속해서 왜 도배를 한다든가 정말로 시청에 방해가 되는 막 때로 몰려서 난동을 피우면 그때 변신해가지고 강퇴를 시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매니저가 계속 있잖아. 그러면 그 매니저가 계속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그럼 매니저는 자기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특히 나쁜 말을 계속 봐야 돼. 이 채팅창에 미친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계속 보냐. 그럼 매니저도 미쳐. 그래서 우리 방송은 생방송 끝나면 매니저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새벽녘에는 여러분들이 방송의 채팅창이 도저히 더러워서 못 보겠다. 그럼 채팅창을 끄세요. 채팅창을 끄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되냐. 그러니까 채팅창에 올라와서 막 글 쓴 애들 중에, 얘는 우리 방에 팬이 되래다, 안 되래다. 그 중에 안 되래는 보지 마. 얘는 가망성 없다. 그런 애한테 관심 두지 말고, 얘는 잘 꼬시면 이게 우리 방 시청자가 되겠다 싶은 애가 있으면 관심 갖고 계속 보라고. 그러면 재밌어. 이 채팅창이, 누구 나가! 너 꺼져! 이러는 애들은 다 제껴. 내가 볼 때 다 한패야. 막 싸운 애들 그거 다 100이면 100 한패야. 냅두고. 근데 얘는 보니까 말하는 게 뭔가 새로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잘 망치부는 모르지만 한 번 오고 두 번 오면 얘는 변하겠다 싶으면 그럴 때 이렇게 좋은 말 한 번 던져주는 거 있잖아. 누구님 또 오세요? 한마디 던져주는 거. 그럼 걔는 반드시 또 와. 누가 왔는데 되게 어머 이 아줌마 뭐야 목소리가 터지는 것 같아. 막 저기 사기 그릇 깨진 소리를 내. 막 이러면서 이제 누가 욕을 했단 말이야. 정직한 거지. 솔직히 우리 다 그랬잖아. 내가 들어도 그런데
지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다 끄고 갔음시롱.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걔 와가고 이 머리 큰 아저씨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너무 시끄러워. 솔직한 거야. 그게 정상인은 그래 원래. 정상적으로 처음 오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갖고 뭐라 그러지 마. 근데 물론 이제 국정원 전문 용어 쓴 애들 있지. 홍어 전라디언, 홍어 좌빨, 종북 세력, 이건 국정원 전문 용어고, 국정원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못생겼다, 시끄럽다,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이 아줌마 이렇게 왜 화나요? 그 정상이야. 우리 다 그랬잖아. 아닌 척 하지 말고. 들이대다가 블랙도 한두 번씩 다 겪어보고, 그래 놓고선 마치 아닌 척?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상인이야. 근데 얘가 와서 그렇게 하고 씩 나가버리면 되는데, 안 나가. 안 나가고 한 30분 앉아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우리 방에 팬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먼지거리 하고 있나 하게 보고 있다가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두 마디 내 망치분 방송을 들으면서 또 꼭 거기다가 이제 토를 달잖아. 이 아줌마 모르면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계속 보는 거야. 그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냐,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진심은 그 다음에 또 몇 마디 알아들어. 진짜로 궁금해하는 애들은 또 몇 마디 알아듣거든. 그걸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싹수가 싹수가 없는 놈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이 중에 어쩌면 우리 미래의 팬이 있다, 어쩌면 미래에 우리 편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 채팅창에서 글 쓰는 애들이 달라 보이는 거야.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다. 망치분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사람. 새벽녘에 와서 채팅창에 와서 뭐라고 막 개소리 새소리 하지만 이 중에 얘는 싹수가 있다, 얘는 좀 팬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애들이 보인단 말이야. 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매니저를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안 두는 거야. 나도 채팅창 잘 안 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도배질을 하거나, 그래서 가령 어떤 경우에 변신해서 내가 들어오냐면, 긍정적인 어떤 토론이 있었어. 그런데 그 긍정적인 토론을 묻어버리려고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와가지고 이제 강퇴시켜버리거나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 또 강퇴를 안 시켜. 막 도배질 해도. 그건 뭐냐, 얘네들이 보니까 딱 이것들은 한패야, 2인 1조야. 근데 그 2인 1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볼 때는 막 아무나 쿵쾅거리는 것 같지만, 요 쿵쾅거리고 와서 막말하는 애들 중에 얘네들이 더 민감해요. 얘네들이 딱 볼 때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게 2009년이야. 2009년 봄에 2009년이 아니라 언제지? 2008년인가? 2009년 가을쯤 되겠다. 2009년 가을쯤에 이제 그때가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를 조직화한 때잖아. 2009년 가을이 원세훈이가 국정원 댓글 부대를 움직일 때야. 그래가지고 DC 인사이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댓글 부대들을 막 키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당시에 코겔이라는 조직을 막 지네들 멋대로 움직이려고 그랬어. 지들 멋대로 코겔이라는 조직을 움직이려고 막 장난질을 쳤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2008년 가을인지 2009년 가을인지 헷갈리는데, 그 코겔에서 그 홍어 전라디언이라는 걸 막 쓰면서 지랄하던 시절, 그때 이제 우리 망치분 방에 들어가고 아주 이제 그땐 팀장급이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뭔가 아주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말 길게 쓰면서 교묘하게 물타기 하는 애들이 이제 들어왔었어. 보통 걔네가 2인 1조로 들어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둘이서 교묘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난데없이 코겔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섹스 의지 막 이러면서 난동을 피운 거야. 그래서 막 그림으로 막 섹스하는 그림을 막 쫙 깔아버리고, 그래갖고 교묘하게 물타기 하던 애들이 무찔러졌어. 막 공들였는데 그냥 코겔들이 와가지고 그냥 확 난동을 펴갖고 가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물타기를 교묘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코겔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자기네들끼리 장난을 해버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크크크크 하면서 막 웃어버렸어. 그래서 고도의 물타기가 그냥 날아간 적이 있는 거야. 그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고 이 젊은 애들이
보통 우리 어른들이나 뭐 3, 40대들이 볼 때는 애들이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 아니야. 다 알아. 생각이 있어. 다 생각이 있고 옳고 그름도 알고 그러면서 망치 부인한테 와서 막 괜히 새누리당 지지하는 척 박근혜 만세! 걔 절대 박근혜 지지하는 애 아니야. 근데 그냥 망치 부인한테 와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박근혜 만세! 새누리당 만세! 한번 해보면서 괜히 망치 부인한테 한번 눈에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지. 걔네 밖에 그 아이디를 저기 딴 방에 가서 봐봐. 막 진짜 새누리당 지지하는 애들하고 존나 싸워. 열불 내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망치 부인한테,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들의 심리는 뭐냐면 그 망치 부인 입장도 싫고 새누리당 입장도 싫은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 앞에 와서는 새누리당 만세! 그 새누리당 방에 가서는 에라 일베 새끼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일베 방에 가서는 일베랑 싸우고 망치 부인한테 와서는 망치 부인한테 시비 걸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진지하게 와서 들어. 내가 이게 방송이 올해부터 9년 차야. 만 8년을 지나 이제 9년 차로 가는 중인데 그래갖고 내가 많이 봤어. 그 앞에 와서는 뭐라고 시비 걸고 나한테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러지만 나중에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안 그런 척하고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얌전히 얼마나 빨리 오는데 그냥 막 빛의 속도로 달려와. 방송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쫙 본방에 앉아있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적이나 영원한 그 아군은 없어.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가변적이야.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옛날에 이제 사울이던 시절 그때 예수의 제자들을 막 죽이러 다녔잖아. 예수의 제자들을 막 죽이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돼서 가장 개신교의 토대를 닦은 게 바울이야. 그런 것처럼 영원한 적과 영원한 아군이 없어. 내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누워서 자다 깨다 하면서 텔레비를 봤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영웅의 귀환인가? 부활. 영웅의 부활 초한지. 그런 중국 영화가 있더라고. 초한지 영웅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중간 부분부터 우연히 보게 됐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이제 유방하고 한나라의 유방하고 초나라의 항우가 경쟁을 하다가 유방이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유방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자기의 그 대업을 도왔던 한신을 죽이는 얘기더라고요. 그 한신을 죽이는 얘기. 그러니까 삼국지 전에 한나라를 만든 게 유방이잖아. 전한을 만든 게 유방인데 이 유방이 전한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항우의 부하였더만. 항우의 부하였던 유방이 항우를 배신하고 한나라를 세우는 거야. 근데 항우의 부하 중에 한신도 있고 유방도 있었는데 한신은 굉장히 이 병법이 능했던 사람이고 유방은 별로 그 영화에 보니까 유능한 사람은 아니야. 다만 그러니까 대업을 이룰 만한 그런 이제 이 운을 타고난 사람인 거지. 근데 좌우지간 한신도 유방도 항우의 부하였다가 결국 이제 이 유방이 나중에 한신을 그러니까 그 항우를 죽이고 그러니까 항우의 부대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근데 그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한신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의 많은 고사에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건 한신 같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걸 사람을 제대로 쓰는 능력. 그러니까 그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랬던 한신을 죽이는 거야. 유방이 죽기 전에 황후가 죽이더라고. 왜 죽였느냐? 한신의 나이가 35살이라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한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다. 병법에 능하고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이 한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장량이라든가 소하라든가 많은 인물들이 그 당시 유방의 오른팔이었던 사람들 다 한신을 신뢰했단 말이야.
그런 한신이기 때문에 유방이 죽은 뒤에 한신이 마음을 먹으면 한나라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왕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한나라를 세운 그 기득권층이 한신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그 영원한 내 편, 영원한 적은 없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잠깐만 노래 한 곡 듣고 있어요. 또 내가 그 일베 고소한 거 그 검찰 처분서가 오고 있어. 우리가 뭐 누구는 영원한 적, 누구는 영원한 내 편,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데 왠지 우리 편,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실망하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실망하면 그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적군이었다면, 원래부터 적이려니 생각했다면 실망을 안 해. 그런데 왠지 우리 편이고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다른 얘기를 듣고 나면 굉장히 막 실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편이다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해줄 만큼 절대적 신뢰를 하고, 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범인들은 다 그래.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갖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옳아. 나는 절대적으로 옳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판단,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다, 우리가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거다. 내가 이제 쭉 살아보니까, 쭉 살면서 특히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광우병 때, 광우병 촛불이 어마어마했어요. 광우병 문제가 왜 터졌어?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잖아. 미국산 소고기가 무슨 이제 정말 카우보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원을 다니면서 막 농장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고기의 8% 정도밖에 안 된대. 전체 중에 8%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는 대체로 공장처럼, 그러니까 공장제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야. 소고기 공장에서. 그게 뭐냐? 소고기 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지랄들 하니까 얼릴게요. 이 소고기 공장이 뭐냐면, 원래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죽이라는 거 써본 적 있어요? 소죽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죽이라든가 소한테 염을 주는 걸 보면 대부분 풀을 배, 속골 벤다 그러잖아요. 속골.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을 베가지고 그거를 갖다 넣고 이렇게 구정물 같은 걸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소죽이라고 끓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소풀을 베서 그걸로 먹이를 주잖아. 원래 소는 초식동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소의 원래 이 초식동물에, 그러니까 소한테 풀을 줘야 되는데 그 풀로 주는 사료가 많지가 않은 거야. 옛날에는 이 옥수수, 미국이 왜 가끔 보면 왜 영화 같은, 무슨 뉴스 같은 데서 뭐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 외계인이 그리고 간 그림, 그 이상한 기하학적 그림 그려놓고 막 찍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옥수수 밭이야.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소위 이제 프레리 지방이라 해서 미국의 중서부 지방이 굉장히 이제 건조하면서 그 풀이 많이 나는 지역이야. 그런 건조한 풀이 많은 지역에서 잘 되는 게 밀하고 옥수수야. 밀하고 옥수수가 잘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많은 그 옥수수 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옥수수 밭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는 뭐 사람이 심고 이런 게 아니야. 기계로 뿌리고 기계로 약치고 그 다음에 기계로 베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애니메이션 카 같은 데 보면 그게 거대한 무슨 이렇게 탈곡하는 기계가 막 달려 쫓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전부 다 기계식으로 하는 그 옥수수 밭인데 그 옥수수 밭에 가가지고 이제 막 그 난도질 하면서 그림 그린 다음에 그게 외계인이 그랬다 뻥치고 걸리고 그러는 거야. 좌우지간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 옥수수가 콘샐러드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옥수수로 옥수수 대라든가 옥수수 껍질 이런 걸 다 사료로 썼단 말이야. 소의 사료로. 그런데 이 옥수수에서 뭘 만들기 시작한 거야? 기름을 만들기 시작했잖아. 이 옥수수를 그렇게 소 사료로 주다가 그래서 이제 이 옥수수를 남미에다 팔아먹었다고. 남미에다 싼 값으로 옥수수를 막 곡식으로 팔아가지고 그 남미의 옥수수 농업을 다 망하게 했어. 그 다음에는 이 옥수수를 비싼 값으로 팔면서 그 재미를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옥수수가 바이오 디젤을 뽑을 수 있다. 여기에 이 옥수수 기름으로 그 바이오 디젤로 사용할 수 있다. 기계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알게 되자 남미에다가 팔던 곡식을 확 줄여버린 거야. 그래서 남미에 식량난이 벌어지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지. 한마디로 그만큼 이 미국의 옥수수 농장이 엄청 컸단 말이야. 그런데 좌우지간 이 옥수수 사료를 그 축산 사료로 대다가 그 옥수수 사료로 너무 이제 그 양의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소는 더 많이 키우는데 미국에서 키우는 소가 엄청나게 많은 소를 키웠는데 그 많은 수의 소를 키워서 그 소한테 먹일 옥수수 사료가 부족했던 거야. 옥수수 떼가.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 소의 내장을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미국 사람들은 딱 소의 이렇게 그 스테이크만 먹잖아. 소 살만 뱃살 뭐 이런 거만 쫙 걷어가지고 그걸로 고기를 먹고 소 머리부터 뼈 뭐 껍데기 다 버렸단 말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소 머리는 소머리 국밥부터 해가지고 소꼬리 곰탕까지 그 뭐 소 족발 전부 다 먹잖아. 근데 이제 미국은 살코기 말고는 안 먹으니까 나머지가 다 쓰레기니까 얘네들이 그 소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소 사료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동물성 사료야.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도 그렇게 동물성 소를 갈아서 그걸로 소 사료를 줬었어. 그래서 생긴 게 인간 광우병이었던 거야. 원래 소가 초식동물인데 동물성 사료를 주니까 그 동물성 사료 때문에 이 이상 물질이 생겨서 그 이상 물질이 인간에게까지 전염이 된 게 인간 광우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인간 광우병으로 영국에서 죽은 사람이 196명이래. 인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에서만인가 영국에서만 196명이 죽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원인을 그래서 유럽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원인을 찾아냈어. 그게 동물성 사료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소의 내장을 갈아서 주던 거를 안 주고 그 이제 돼지를 갈아서 준 거야. 돼지를 부속을 갈아갖고 줬는데 그 소는 갈아서 돼지를 주고 돼지고기 살코기를 뺀 나머지를 갈아서 소를 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내나 동물성 사료였는데 그 동물성 사료를 계속 소에게 주는 한 인간 광우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모든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해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 광우병이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걸 우리 몰랐던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언제 알려졌느냐? 2000년대 중반에 2000년대 이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이제 위험 물질이다. 미국산의 소고기가 위험하다라는 운동이 미국 내에서 벌어진 거야.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는 운동이 미국 내에서 벌어졌어. 이 사건의 출발은 그거야. 그러니까 미국 안에 700만 명이라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동물 학대적이고 잔혹하다. 그래서 그걸 고발하는 영상을 만든 거야. 그 고발하는 영상에 보니까 소들을 이렇게 그 감옥같이 가둬두고 우리나라 다 키우듯이 왜 가령 지금 무슨 닭한테 무슨 조류독감 뭐 내지는 무슨 이렇게 전염병이 심하냐 하면 얘네들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닭을 그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살찌워서 파는 그런 양계 방식, 그런 방식의 닭들은 건강하지를 못한 거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전염병이 돌면 다 죽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소를 생산할 때 그렇게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살만 찌게 해서 그 소를 키우는데, 그런 상태에서 소들한테 동물성 사료를 막 주는 거야. 전 세계에서 동물성 사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만 동물성 사료가 여전히 합법화되어 있던 게 2008년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가령 유럽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도축을 하면서 소에 대한 그 광우병 검사를, 광우병이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광우병 검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는 아직도 그러니까는 광우병의 원인이 뭐야? 동물성 사료인데 아직도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미국에서 그러면 1년에 1억 마리인가를 도축을 하는데, 그러면 1억 마리의 소 중에서 10%가 몇이야? 1000만 마리잖아. 그러면 1%가 몇이야? 100만 마리야. 그러니까 100만 마리를 다 검사를 못 하는 거야. 광우병 검사를 못 해갖고 미국산 소고기, 생산되는 소고기 중에, 도축하는 소고기 중에 0.3%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99.7%는, 그러니까 0.1%가 10만 마리잖아. 10만 마리씩 광우병 검사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0.1%도 안 되나 보다. 99.97% 정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은 굉장히 가두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면역성이 낮은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면서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먹이고 있는데, 그 중에 광우병 검사를, 광우병도 발생했던 나라야. 인간 광우병은 모르지만 그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검사를 0.1%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1%도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야. 99점 뭐 몇 프로가 미국산 소고기 검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광우병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문제가 터진 게 2005년인가 6년. 그 당시에 이제 그 오프라 윈프리 쇼, 오프라 윈프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방송인의 프로에 그 시민단체,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출연을 해서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을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럼 이거 햄버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민단체 얘기는 뭐였냐면, 그 중에서도 미국산 소고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굉장히 그 고기가 이 도축하는 과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소를 잡을 때 막 이렇게 무슨 식객 이런 데 보면 막 칼로 이렇게 썰잖아. 근데 미국은 그냥 전기톱으로 그냥 쫙쫙 갈라버린다는 거야. 근데 전기톱으로 이렇게 쫙 가를 때, 그때 그 전기톱에 광우병 위험 물질이 묻으면 소고기가 전체가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 거기. 그 다음에 광우병이 아닌 소고기 중에도 미국산 소고기에 문제가 많다. 이 미국의 소고기를 갖다가 시중에 판매할 때 보다 더 신선한 고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무슨 암모니아 가스를 통과시킨다는 거야. 근데 무슨 가스를 통과시키는데, 그 가스를 통과시키면 그게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신선한 고기 색깔을 유지한대. 그래갖고 실제로는 부패한 고기인데 신선해 보인다는 거야. 그런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이제 시민단체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1년 동안에 리콜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중에 1년 동안에 리콜이 되는 소고기가 몇만 톤인 거야. 몇백만 톤인가 몇만 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처리들을 해갖고 신선한 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식중독균에 오염되고 이런 고기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미국 내에 돌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미국산 소고기 소비량이 30%가 줄어버린 거야.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소비했던 게 미국인데, 미국산 소고기의 미국 내 소비량이 70%로 줄은 거야. 그러면 30%의 남은 소고기를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옛날에 80년대나 90년대 미드를 보면 대부분 식사할 때 매일 저녁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었어. 기억나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미국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테이크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기억나지? 그런데 그 2000년대에 나온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스테이크를 안 먹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무슨 콩깍지 같은 거 먹고 무슨 야채를 주로 먹고, 그리고 주로 소고기를 안 먹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요즘에 스시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체에서 소고기 소비량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그때 그 우리나라 조중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KBS, MBC, SBS 이런 방송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소고기 수입 정책을 비판을 한 거야. 어머,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감염 사망자가 4번째 발생? 어머, 나 이거 몰랐네? 어머.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감염 사망자가 4번이나 있었어요? 그 얘기를 몰랐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조선동아 중앙, KBS, MBC, SBS, YTN 이런 방송들이 노무현이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이제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일본의 기준보다 높다. 일본은 22개월까지만 수입해. 출산 이후에 이력제라 그래갖고 얘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그 이력이 추적되는 22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일본은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을 수입한다. 근데 실제로 22개월이 넘는 소고기는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한국의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한 거야. 조중동, KBS, MBC, SBS, YTN이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이 미국산 소고기, 한국 사람들이 인간광우병에 특히 취약한데 노무현이 아무 생각 없이 30개월로 수입한다. 그러니 더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들들 볶았던 거예요. 그게 노무현 시절에 있었던 거야. 그걸 내가 왜 아냐? 2007년에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2007년에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한미 FTA의 문제점, 한미 FTA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이 많은데 그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중고생이 전화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07년부터 알았어. 그게 노무현 때 조중동과 방송국에서 그렇게 노무현이 검역주권 포기했다고 욕을 했다는 걸 내가 그래서 그때 안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 2008년에 이명박이 된 다음에 뭐 했냐? 30개월 원령 제한을 없앤 거야. 이명박이 2008년부터 한 일이 뭐냐?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원령 제한을 없애버린 거야. 전량 수입이 그거야. 전량 수입.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에 그 원령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명박이 전량 수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온 거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거야. 그래서 광우병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에 가면 내가 걸어놓은 내용이 있어. 그 노무현 때 조중동, 이명박 때 조중동. 노무현 때는 노무현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지랄 연병을 했던 조중동이 이명박 때는 뭐라는 줄 알아? 광우병이란 얘기하고 언제까지 그 광우병으로 사기칠 거냐? 지네가 했던 기사야. 내가 보여줄까? 내가 보여줄게. 실제로 그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전체 글보기. 이제 망치부인 방송에서 전체 글보기라는 게시판으로 들어가. 그래갖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자드님이 올려주신 조중동의 두 얼굴이라는 글이 있어. 조중동의 두 얼굴. 이 글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나라당의 의견. 노무현 시절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 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노무현 시절에 얘기했던 한나라당이 이명박 시절에는 광우병 발생 확률 버추얼 0%, 위험물질 제거한 미국 쇠고기는 안전,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어. 그 다음에 노무현 시절에는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나 미 영국인보다 더 취약, 동아일보 기사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그러면서 동아일보, 일본은 20개월, 한국은 30개월 미만. 그러면서 이 7월 쇠고기 협상 때 사육기간을 더 낮춰야, 그게 동아일보 기사야.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를 썼던 애들이 이명박 시절 뭐라고 그랬어? 누굴 위해 미국소를 광우병소라 선동하나?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기사가요, 동아일보에서 났던 기사야. 노무현 시절에는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냐, 미국 영국인보다 더 취약하다,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라고 했던 동아일보가 이명박 때는 누굴 위해 미국소를 광우병소라 선동하나?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노무현 시절에는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조선일보야. 광우병 환자 수 빙산의 일각, 이랬던 조선일보가 이명박 시절이 되니까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기가 막히죠? 노무현 때는 광우병 환자 수 빙산의 일각, 노무현 때는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이 안전지대 아니라던 조선일보가 이 이명박 시절에는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그러면서 지네 조선일보 사옥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팔지 않는다, 호주산 청조고만 한다라고 식당에 붙어놨다가 그것도 찍혔잖아. 그러면서 광우병은 없었다, 국민 혈세로 미 정부를 대변, 이러면서 뻥을 친 거야. 노무현 때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가장 취약하다, 미국산 소고기의 원령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명박 때 갑자기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개뻥을 쳤다니까요.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제 광우병 항쟁이 발생을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광우병 시위가요, 어마어마했어요. 막 연인원 한 6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전 세계에서 다 봤어.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전 세계의 경종이 울려지고, 그래갖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더 안 되는 거야. 다른 나라는 거의 다 수입을 안 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 전 세계에.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다른 나라는 수입 많이 안 해. 우리나라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거야. 그것도 지금 원령 제한도 제대로 안 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금수 조치도 없고 엉망으로 지금 소고기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기 뷔페에서 먹는 소고기 있잖아. 그거 다 미국산 소고기야. 무한 리필 나오는 소고기가 다 미국산 소고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애들도 막 미국산 소고기 먹고 있잖아.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는 여전히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데 광우병 검사 안 한다고. 그러면서요, 옛날에 노무현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만약에 호주산이라고 속이면 엄청나게 처벌받았어. 지금은요, 호주산, 미국산 막 지네들끼리 미국산 소고기인 걸 밝히지 않고 막 팔아요. 우리 동네 한우소라고 갈비탕집으로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어. 거기 갈비탕이 한우 갈비탕이 있고 호주산 갈비탕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호주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산이랑 호주산이랑 섞어 판다는 거야. 이거 불법 아니냐고.